올라가는 종목과 내려가는 종목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추세 종목이라고 해요. 올라가는 추세의 종목을 상승 추세 종목, 내려가는 추세의 종목을 하락 추세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겠네요. 오랫동안 하락을 하고 지금도 연중 최저점을 또 깨고 내려갔었죠. 하락 추세의 종목. 기아는 어떨까요? 역시 하락 추세의 종목이겠죠. 이평선도 역배열로 전환했고 최근 한 달 동안 떨어져 있습니다. 하락 추세의 종목이 되겠어요. 투자하실 때 종목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오늘 사실 아까 이미 앞부분에서 어떤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주식은 탑다운 분석으로 지금 세계 증시가 어떤지 우리나라 증시가 어떤지 할 만한 시기인데 그 다음에 볼 게 업종 지금은 뭐 방산주가 워낙 좋은 위치네 많이 떨어졌으니까 2차 전지 언젠가 반등하지 않을까 로봇이 신산업이니까 좋지 않을까 그게 이제 업종 선정이에요. 그럼 탑다운 분석의 마지막 단계인 지수 분석 업종 분석 다음에 이제 종목 분석인데요. 내가 로봇 관련주를 사고 싶어. 근데 로봇 관련주 한 30개 있던데 그 30개 중에 뭘 사야 되지? 비교를 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나라 프로야구 구단이 10개가 있는데 10개 중에 올해 우승팀이 어딜까? 그러면 저도 야구를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투수력을 비교하고 타율이나 이런 타자력을 비교하고 또는 뭐 내야진을 비교하고 외야진을 비교해서 투수력이 얘네가 1등이야. 근데 타자도 얘네가 1등이야. 그럼 거기가 우승팀이겠죠. 근데 투수력이 여기가 1등인데 타자는 여기가 1등이야. 야, 이거 투수가 더 중요해. 타자가 막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저는 주식을 비교할 때요. 두 종목을, 세 종목을, 네 종목을 비교할 때 제 기준, 제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는데요. 저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좋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재무제표가 좋은 종목이 주가가 잘 오른다. 두 번째는 차트가 좋은 종목이 주가가 잘 오른다. 세 번째는 재료가 좋은 종목이 주가가 잘 오른다. 그러면 재무제표도 좋고 차트도 좋고 재료도 좋은 종목이 주가가 잘 오르겠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는 다 분석을 해서 종합 점수로 가장 좋은 종목을 선정을 합니다. 재무제표를 보실 때는 어떤 기준으로 보시나요? 제가 사실은 차트도 많이 말씀드리고 뭐 선물 옵션도 하고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 뭐 기업 가치 분석도 하나도 안 하고 뭐 그냥 단기 매매만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저를 처음 본 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세무사 필드 경험도 한 15년, 10년 이상 했고요. 지금은 필드로서 하진 않지만 뭐 자격증 공부 또는 필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 중에 누구보다 재무제표를 잘 볼 수 있다고 자신을 하죠. 재무제표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일단 재무제표에서 우리가 봐야 될 재무제표가 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정도를 보면 되는데요. 사실 현금흐름표가 재무제표를 잘하는 사람한테는 중요할 수 있어요. 저 정도 보실 수 있다면 현금흐름표에서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이 당기손익과 비교해서 괜찮은지 왜냐하면 단기손익은 좋은데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안 좋을 때는 장부상에는 이익이 나는데 현금은 안 들어왔구나. 별로 안 좋은 신호예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아시는 분들은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표까지 보면 좋지만 아직 거기까지 공부를 못 하신 분들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대차대조표는 손익계산서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회계학적으로도 대차대조표가 중요한 시기는 50년 전이었고요. 지금은 손익계산서가 훨씬 중요하고요. 그럼 손익계산서는 결국은 손익을 나타내는 표잖아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크게 요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뭐가 가장 중요하냐?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올라가는지 또는 영업이익률이 높은지 그래서 저는 재무제표에서 사실은 크게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이 세 가지를 보는데요. 성장성은 영업이익이 성장하는지 또는 매출액이 증가하는지 거기서 성장성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회사가 성장을 하는 회사야 이렇게 찾아내고 수익성이 좋은 기업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을 찾아내면 됩니다.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가 돼야지 높은 건데 이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 기업은 2천 종목 중에 10개의 손가락 안에 들고요. 30%가 넘는 종목도 100종목이 안 됩니다. 20% 넘는 종목은 좀 100종목 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이익률을 보셨는데 5%? 너무 낮은 거예요. 10%? 적당히 나네. 20% 넘어? 많이 나는데 30% 굉장히 많이 나는데 40% 도대체 뭐 하는 회사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익성이 높은 기업을 찾을 때는 영업이익률,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찾을 때는 매출액이 증가하는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안정성을 볼 때 아까 제가 손익계산서보다 대차대조표가 안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대차대조표를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한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에서는 부채 비율을 볼 수가 있어요. 자본분의 부채. 만약에 부채 비율이 100% 이상이라면 부채가 더 많은 거잖아요. 자본보다. 그러면은 언젠가 이자 비용 때문에 또는 원금 상환을 못해서 부도가 날 수 있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기업은 안전하지 못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무대표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영업이익률을 통한 이익성, 매출액 증가율을 통한 성장성, 부채 비율을 통한 안정성. 이 세 가지가 다 좋은 기업을 저는 재무제표가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차트에서는 어떤 걸 중요하게 보시나요? 결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차트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크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차트는 올라가는 차트가 있고요. 주가가 올라가는 차트죠. 내려가는 차트가 있습니다. 주가가 내려가는 차트. 두 개밖에 없냐? 아니, 하나 더 있어요. 고점과 저점을 박스권을 반복하는 차트. 그러면은 여기서 박스권을 반복할 때 단기 매매 전략을 쓰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박스권을 저점에서 사서 박스권의 고점에 파는 거죠. 요거는 하루 이틀짜리 단기 매매로 쓸 수는 있는데 매매를 잘 하셔야 돼요.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 10,000원짜리인데 9,500원과 1,500원을 한 두 번을 왔다 갔다 했어. 이거는 9,500원에 사서 1,500원에 팔면 10%를 그냥 먹네? 9,500원에 들어갔습니다. 실제 1,500원에 올라가요. 10% 이익 났잖아요. 그럼 내 돈 1,000만 원이 1,100만 원이 됐죠. 야, 이건 몰빵해도 무조건 10%씩 먹는구나. 다음번에 9,500원에 샀어요. 그럼 1,500원에 가야 되잖아요. 9,500원에 산 게 8,500원이 됩니다. 7,500원이 되고요. 6,500원이 돼. 손절매 절대 할 수가 없죠. 왜? 그분은 박스권 매매밖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원상회복이 될 텐데 왜 안 되지? 뭐 그러다가 반토막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 박스권 매매를 하는 거니까 매매를 잘 못 하시는 분들은 박스권 매매 하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 올라가는 종목과 내려가는 종목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추세 종목이라고 해요. 올라가는 추세의 종목을 상승 추세 종목, 내려가는 추세의 종목을 하락 추세 종목. 근데 추세라는 뜻이 한자로 또는 영어로 트렌드인데 추세, 트렌드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상승 추세는 뭐예요? 올라가는 힘이 있는 종목. 하락 추세는 내려가는 힘이 있는 종목.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당연히 상승 추세 종목을 선택해야죠. 왜? 그 종목은 여전히 올라가는 힘이 있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저는 차트를 볼 때 상승 추세 종목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락 추세 종목을 나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투자자들은 다르게 생각을 하시죠. 왜? 상승 추세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 어제보다 오늘 더 비싸진 종목이에요. 하락 추세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 어제보다 오늘 더 싸진 종목입니다. 우리는 평생 어렸을 때부터 주식 투자를 먼저 하지 않았어요. 소비를 먼저 했거든요. 소비의 기본이 뭐죠? 친구보다 내가 싸게 사는 거. 백화점에 똑같은 100만 원짜리 옷을 사러 갈 때 50% 할인해서 50만 원에 사면 득템, 절약. 심지어 라벨을 뜯지도 않은 새 옷을 당근마켓에서 70% 싸게 사면 득템, 절약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싸게 사는 거에 익숙해졌어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손을 잡고 시장 가면 어머니가 콩나물을 사면서 콩나물 500원어치만 주세요. 500원어치 더 달라고. 근데 심지어 더 달라는 거는 어린 마누 덜 창피했는데 뭐 생선 3마리에 뭐 500원 뭐 그 당시에 뭐 1,000원 이렇게 써 있으면 아유 1,000원이야 800원에 줘요. 이렇게 깎고 저는 어린 마음이 되게 막 창피했는데 뭐 어머니의 마음은 그때 뭐 우리 집안 살림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모두는 싸게 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에서 그게 발동이 되는 거죠. 내 친구보다 싸게, 어제 산 사람보다 싸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락 투자 종목을 선정해야죠.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거를 안 하면 성공해.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왜냐? 10명 중에 1명 성공하거든요. 일반 투자자들이 똑같이 하는 행동을 한다면 다 성공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 투자자는 10명 중에 9명만 성공해. 그 9명이 하는 행동을 보면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하락 추세의 종목을 삽니다. 왜? 싸게 사게 되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종목, 상승 추세 종목을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차트를 볼 땐 저는 가장 크게 그 세 가지로 봐요. 비추세냐? 비추세는 단기 매매는 하기 좋지만 추세적으로 승부를 볼 수는 없어. 그럼 추세적으로 승부를 볼 땐 하락 추세 종목보다는 당연히 상승 추세 종목을 사야 돼. 그래서 저는 좋은 차트는 상승 추세의 종목이야.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고요. 거기에도 더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짧은 이 질문과 대답 속에 뭐 한 5분, 10분 내로는 좋은 차트는 상승 추세 종목이야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셨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고 중요하게 보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 차트를 예를 들을게요. 사실 제가 말로만 이렇게 드리면 에이 상승 추세 하락 추세도 뭐 차트 공부를 해야지 아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차트 공부를 안 하는 조카한테도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돼요. 그럼 오히려 조카가 여러분들보다 더 빨리 차트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차트 공부를 시작도 안 하셨거나 또는 엉뚱한 포인트들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상승 추세, 하락 추세를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차트 공부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일 코스피 200을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중소형주들은 차트들이 좀 망가질 때가 있어요. 일부 세력들 또는 급한 재료들에 의해서 막 하한가 상한가 왔다 갔다 해버리면 차트가 망가져요. 근데 대형주들은 차트가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로 차트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코스피 200을 추천해 드리고 보세요. 삼성전자는 이게 상승 추세일까요? 아닌데요. 그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하락 추세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몇 달 동안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얼마에서 얼마? 5만 1,000원에서 5만 8,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예요. 몇 달 동안은 박스권. 근데 길게 보면 상승 추세. 그럼 긴 호흡으로는 SK하이닉스는 아직도 좀 상승 여지가 남아있지 않아? 짧은 호흡으로는 저점과 고점을 반복하네. 자, 그러면 야, 그런 종목들만 있어? 뭐 상승 추세는 없어? 있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조선주나 방산주가 상승 추세 종목이라 그랬잖아요.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계속 상승을 하는 상승 추세의 종목이 되겠네요. 또는 HD 현대중공업 계속 상승을 한 상승 추세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하락 추세의 종목들은 뭐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겠네요. 오랫동안 하락을 하고 지금도 연중 최저점을 또 깨고 내려갔었죠. 하락 추세의 종목. 기아는 어떨까요? 역시 하락 추세 종목이겠죠. 이평선도 역배열로 전환했고 최근 한 달 동안 떨어져 있습니다. 하락 추세의 종목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피 200을 매일매일 클릭을 해보면서 얘는 상승 추세야. 얘는 비추세야. 얘는 하락 추세야. 세 가지로 구분하는 법을 일단 공부하세요. 이거는 누구한테 가르쳐 줘도 그냥 하면 되거든요. 더 이론적 배경이 없습니다. 그냥 그림을 보듯이, 그림 감상을 하듯이 딱 클릭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네? 상승 추세. 내려가고 있네? 하락 추세. 옆으로 왔다 갔다 하네? 비추세. 어떤 종목이 좋은 거라고요? 상승 추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신사임당 채널에 오랜만에 나와서 어찌 보면 좀 가벼운 내용들, 그러니까 가볍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이 너무 어수선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뭐 여기 워낙 유능한 애널리스트 분들이 나올 테니까 애널리스트 분들은 데이터로서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직관적이고 제 경험을 많이 섞어서 말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저는 직접 투자자이기 때문이에요. 직접 투자자라는 얘기는 하나의 데이터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시장 전체의 힘을 느껴야 되고요. 지금은 어쨌든 저쨌든 트럼프의 입 때문에 움직이는 시장이라서 어떤 데이터도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입 때문에 움직였다라는 걸 처음부터 인정을 해드린 거고, 그럼 트럼프의 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금리 인하 시기예요. 금리 인하 시기인데 아직 올해 들어서 좀 트럼프가 관세 정책 쓰면서 FOMC에서 바로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트럼프는 금리 인하 하라고 거의 압박을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에요. 관세가 물가를 올릴 텐데 물가를 올리면 어떻게 금리를 내려? 뭐 이것도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금리가 내려가면 물가는 올라갑니다. 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물가를 잡기 위한 게 아니고 경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금리를 인하하면 당연히 좋아요. 왜?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많이 올라가면. 그런데 관세 때문에 금리도 내리고 관세를 부과하면 물가는 엄청 많이 올라가게 돼 있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금리를 쉽게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트럼프의 입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지, 두 번째는 금리 인하 정책이 어떻게 될지, 세 번째는
트럼프가 대통령 됐으니까 분명히 김정은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건데 북한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네 번째는 6월 3일 날 있을 대선이 평화롭게 어떻게 대선까지 잘 가서 어떤 대통령이 당선이 될지. 이 정도가 지금의 변수고요. 이런 변수들, 이런 변화무쌍한 시기에 특히 뭐 환율 말씀은 오늘 시간 관계상 뭐 생략을 했지만 환율도 굉장히 왔다 갔다 하잖아요. 1,500원 넘을 것 같다가 1,400원 내려갈 것 같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변화무쌍한 시기에서 결국은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건 누구의 말 한마디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눈으로 책을 읽고 여러분들의 귀로 그런 교육 영상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주식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모여서 서로 말을 하면서 하나씩 익혀 나가시면 이렇게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공부했던 것들이 진짜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연기자, 대배우의 연기자한테 언제 연기자가 가장 잘 돼요? 이거 실제 제가 들은 거예요. 윤여정 선생님이 무릎팍도사에 나갔을 때 언제 연기가 제일 잘 돼요? 돈 없을 때 했던 연기가 제일 잘 됐어요. 라고 대답하는 게 아직까지 좀 기억에 남거든요. 왜냐?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주식이 잘 나가고 막 계좌가 잘 될 땐 공부할 생각이 안 나요. 왜? 오늘 수익 난 돈으로 술 먹으러 다녀야 되고 백화점 가서 뭐 사야 되잖아. 근데 떨어지잖아요. 돈 쓰고 싶지도 않고 그냥 집에 콕 박혀 있어 갖고 '앞으로 어떡하지? 공부나 하자.' 그때 공부가 진짜 공부더라고요. 그래 갖고 지금 올해 들어서 한 3월 달까지 되게 장이 좋았다가 4월 달에 급락을 해서 좀 많이 상심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투자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제 말 믿으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